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합니다. 자, 힘내시고 벌써부터 지쳤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번 시간에는 자, 어디로 가느냐? 잘 보이죠? 예. 유기재배 그리고 토양 관리, 유기재배 하니까 아, 유기물을 재배하는가? 아니면 또 도자기 말고 뭐 유기로 생긴 게 있는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유기재배는 올게닉입니다. 올게닉. 유기물에 의한 재배, 그걸 유기재배 이렇게 말합니다. 유기재배 됐죠? 올게닉, 컬티베이션, 컬티베이션. 그러면 토양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여러분들 토양을 우습게 알죠? 우습게 합니다. 그럼 실제 토양이 어떻게 생기나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분파는 토양은 거의 이런 일반론입니다. 보통론이죠. 여기 김해통이라고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김해 지방의 대표적인 토양을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래흙이 많은 이 사질돈, 사질론 이제 여기 한 32% 비슷하죠, 그죠? 보통론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칼라가 왼쪽하고 요거는 왼쪽은 약간 짙은 색이 나는데 요것은 뭔가 밝은 색이 나죠, 그죠? 그죠? 밝은 색이 나기 때문에 아직 숙성이 덜 됐다, 미숙하다 이래서 미숙론 요게 한 23%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요게 하나가 10cm, 20cm, 30cm 이하는 어때요? 뭔가 축축하죠, 그죠? 요걸 습톤 이라고 섭논, 그죠? 섭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한 9%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척지라든지 또는 염분이 높은데 많은 데는 이 칼라가 거의 흰색을 띱니다. 흰색 계열이 일부가 있다 이거죠. 이것들은 소위 솔트, 소금이죠. NaCl, 이 소금 때문에 거의 그렇다. 요걸 염해논 이렇게 말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특이산성로는 주로 이제 김해에 이런 게 발견이 되는데 이 논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표가 안 나요. 근데 분석을 해보면 이게 산성 pH가 뭐 3, 뭐 2.5 이렇게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토양의 pH는 얼마다? 예, 논에서는 보통 5.5에서 6.0이 평균입니다. 그런데 2.53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논이죠, 그죠? 이렇게 논이 있다. 근데 이것은 거의 없다 이 말이죠. 김해 평야의 일부에 발견이 되었다. 논은 이렇고, 그럼 밭은 어떠냐? 여러분들을 기회가 되면 아니고 꼭 한번 파보세요. 논이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이 중동통이라고 하는데 보통 밭이 이렇게 생겼어요. 토양이. 그러니까 위에는 어때요? 이 공기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뭔가가 있죠, 그죠? 그죠? 통기 될 수 있는 게 보인다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약간 뭐가 경도가 약간 딱딱해짐을 알 수 있다, 그죠? 예, 이게 일반적인 보통 밭입니다. 그 다음 위에 사질론이 있듯이 밭을 한번 보세요. 밭을 보면 여기 위에는 뿌리가 많이 분포하니까 뭐별 그게 없어요. 한 15, 20cm까지는. 그 이하는 모래가 어느 정도 다져져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보통 토양 조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한 50, 60cm 정도까지는 파는 거예요. 그러면 20, 40, 50, 60, 70, 80, 뭐 90까지 거의 봤다. 이런 행태로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숙론처럼 미숙밭은 어떠냐? 이 미숙하니까 빨간색 띈다고 했죠. 그러니까 밭에서는 철분이 섞인 것처럼 약간 붉은색의 형태를 나타내더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밭은 논하고 좀 다르다. 그 다음 섭론이 있듯이
이 수분이 많은데 한 14% 정도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아래쪽이 여 위에도 논에도 약간 짙은 흑갈색을 띄었죠. 여기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이 이렇게 많으면 이런 모양을 띈다. 그 다음에 그 여기는 고원에 있는 밭입니다. 고원, 고산지대. 그 다음에 여기서는 화산, 회토, 화산 토양 이런 데는 이런 아주 검정색을 띠고 있죠, 그죠? 이 뭐 이런 데야 당연히 배수가 너무 잘 돼서 문제죠, 그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논 토양이 조금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어떤 토양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이 미숙농 같은 경우에는 이 유기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는 보통 논도 좀 더 좋게 개량을, 섭농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량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토양 속에 유기물입니다. 우리나라 논 토양은 유기물 함량이 2% 내외입니다. 2%. 일본은 얼마냐 하면 4.5에서 5%입니다. 거의 5% 보면 됩니다. 5%. 우리보다 거의 한 더블 스코어 2배 정도 높다는 거죠. 그럼 유기물이 많으면 뭐 하는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유기물이 많으면 토양 속에 이런 공간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작물을 심으면 뿌리가 어떻게 해요? 내려갈 수, 아래쪽으로 잘 뻗어 내려갈 수 있는 모티브, 공간을 제공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유기물이 없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 하면 어때요? 이 뿌리가 깊이 못 내립니다. 전부 얕게 분포하는 소위 천근이라고 하죠. 천근성이 된다. 이 아래쪽에 분포하면 심근성 이렇게 말하죠. 이 천근성이 되다 보니까 줄기가 자라고 하면 뿌리가 얕으니까 비바람 치면 쓰러진다. 그걸 도복이죠, 그죠? 도복이 많이 발생한다. 도복 저항성이 낮다 이렇게 말하고 유기물이 있음으로 해서 깊게 뿌리를 내린다. 그 다음에 가뭄이 지속된다. 소위 가뭄을 다른 말로 한발이라고 하죠. 한발이 지속될 때 이 상황에서 뿌리가 깊게 내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여기 한번 섭론 한번 보세요. 이 아래쪽에 수분이 많이 있죠. 위에는 수분이 없더라도 위에는 많이 밑에는 많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많이 아래쪽에는 지하수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물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뭄이 지속되더라도 유기물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런 수분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위로 올라오고 또한 이 토양 속에 있는 유기물은 뭐 이렇게 생겼다 가정하고 한 1000배, 만배로 키워 보면 이렇게 그립다. 현미경으로 보면 구조가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 수분을 많이 홀딩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이렇게 아주 많이. 그죠? 그러면 비가 안 오더라도 한 발이 지속되더라도 수분을 뿌리가 이렇게 관통을 하겠죠. 그죠? 하니까 뿌리에 양분을 또는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유기물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유기물 속에는 또 NPK를 비롯한 이 무기 성분들이 많이 있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기물을 시용한다. 토양에 줄 때는 토양 유기물은 분해되어서 작물의 양분을 공급한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좋게 한다 했죠. 그 다음 양분 보존력을 증가시킨다 하는 거죠. 만약에 자 이런 모래 땅이 있다. 이런 모래 땅에 이렇게 비료를 줬다면 자,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빗물에 의해서 양분이 밑으로 싹 설려져 내려가겠죠. 특히 화산, 회밭 이런 데는 뭐 바로 설려 내려가 버리죠. 근데 여기 유기물이 이런 식으로 충분히 있다. 그러면 이 양분을 전부 잡는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CEC라는 말이 있어요. cation exchange capacity. 이것은 양이온 치한 용량이라고 하는데 이 토양 입자가 있으면 전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데 이게 이제 캘슘을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면은
이게 치환이 된다는 거죠. 원래 여기에 뭐 수소 이온이 있던 뭐 다른 게 뭐 이렇게 그 홀딩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하고 결합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 양이온들을 줘서 치환을 시키면 이 양분이 여기에 말 설명을 잘 못했네요. 다시 하면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다시 가봅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토양 입자를 이렇게 생겼다 가정하고 한 1000배, 만배로 키우면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거죠. 바깥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 그래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양분이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플러스 띄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결합해 있을 것이고 칼슘도 플러스 띄니까 마이너스 결합돼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모니움 이온 NH4는 플러스 되니까 마이너스 결합되어 있겠죠. 그 NO3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띄니까 결합이 잘 안 되겠죠. 그럼 빗물에 의해서 흘러져 내려버린다. 그죠? 근데 이 유기물이 많이 있으면 이러한 무기 성분들을 많이 요거는 좀 그렇습니다만 많이 홀딩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유기물이 많은 토양에는 유기물과 동시에 비료를 공급하더라도 가질 수 있는 힘, 능력, 비력이라고 하죠. 양분을 가질 수 있는, 홀딩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보수력, 이 보수력은 가질 보자죠. 물을, 수분을 가질 수 있는 힘, 이 두 가지가 크다는 거예요. 유기물이 있으면.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CC, cation exchange capacity, 양이온 치원 용량, 치환. 그래서 다른 수소 이온이라든지 수소 플러스죠. 그죠? 이걸 딱 주입을 해서 흔들어 버리면 이 마그네슘, 칼슘, 뭐 아모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검출이 되는가 이 기계로 이렇게 딱 분석을 하죠. 그죠? 분석해 보니까 얼마만큼 이렇게 있더라 하면은 이 치안 용량이 크다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죠. 결국은 유기물이 많으면 양이온 치온 용량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양분을 가질 수 있는 힘이 크다 이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 좀 깔끔하게 치워가면서 합니다. 내가 원래 저 방도 잘 안 치워요. 안 치우는데 이 여기서는 집중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해놓고 뭐든지 해야 공부도 잘 됩니다. 깔끔맨으로 오늘부터 깔끔맨으로 공부할 때만 우리 깔끔맨이 됩시다. 평소에는 뭐 옷이야 뭐 이런 거내 신경 안 쓰니까. 자, 그러면 토양 미생물의 활동이 증가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유기물이 이런 형태로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아주 이 유기물은 우리가 2mm 체를 통과한 걸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200 메시를 갖고 시빙 채로 치지만 어쨌든 이 토양에 큰 입자든 작은 입자든 유기물이 많으면 토양 아까 양분도 많고 수분도 충분히 홀딩 가질 수 있으니까 미생물도 많이 분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생물이 이 유기물을 먹고 또 지가 죽으니까 그게 또 결국 뉴트리언트 양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양분을 이 뿌리가 식물 뿌리가 흡수를 해서 식물은 잘 자란다. 이렇게 위에 지상부 성장에 관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죠? 그 다음 양분 보존력이 증가한다. 아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양분을 홀딩할 수 있는 힘, 능력이 커지더라.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유기물을 한번 보자는 거죠. 시용하는 유기물의 화학성을 보니까 가장 핵심은 사실은 우리 질소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돈분 완겨 대비 이것은 돈분은 돼지 똥이란 얘기입니다. 돼지 똥. 돈분 액비 하면은 돼지 오줌입니다. 이것은 돼지 똥입니다. 돼지 똥을 갖고 완겨를 집어넣고 퇴비를 만든 거죠. 그러면 이 그 돈사 돼지를 키우는 이 사육장이 있는 거죠. 여기에
뭘 뿌리느냐면 왕개를 이렇게 뿌리 놓은 거예요. 뿌리 놓고 여기다가 돼지가 똥을 눈다. 볼일을 보면 막 믹스 되겠죠. 믹스돼서 이걸 갖고 숙성을 시켜서 퇴비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돈분 왕겨 퇴비. 이게 보니까 수분이 41%고 질소는 2% 정도밖에 안 되더라. 대체적으로 똥마, 돼지 똥마 하는 경우에는 이 질소가 엄청나게 높겠죠. 기본으로 못해도 뭐 10% 이래 넘어갈 건데 왕개 들어가니까 2%더라고죠. 그 다음에 유박입니다. 최종 유박. 최종은 뭐냐 하면 종자를 갖고 이 종자 참깨, 뭐 들깨, 콩 마찬가지죠. 이런 걸 기름을 짜죠 주로. 콩기름, 들기름, 참기름, 기름을 짜고 남은 이 그 찌꺼기를 유박이라 그래요. 이 유박을 갖고 저 분석을 해보니까 질소가 5%더라는 거죠. 건물로 또 계산했을 때 상당히 큰 양입니다. 아주 높은 양이죠. 그래서 이 유박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볏짚 탭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볏짚은 잘 부숙이 안 된다고 했죠. 왜? 시엔율이 높다 했잖아. 크다 했잖아. 이 말은 분자가 분모보다 많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소 함량이 낮다. 그래서 보통 0.8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대비가 됐으니까 조금 높다. 한 1% 정도 된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녹비작물, 이거면 녹비란 말을 안 쓰고 뭘 쓴다 했죠? 풋그름 작물, 풋그름 작물로 사용하는 이 히어리 배치, 자운형 이런 애들은 이 질소가 한 3.5%는 되더라. 아까 설명할 때는 2에서 3%라고 했죠? 이것은 수확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된다 이죠. 그리고 인산을 한번 볼까요? 인산은 아무래도 돈분에서 이제 더 높게 가장 높게 나오고 유박이도 이 정도 나오더라. 그럼 카리 한번 보세요. 카리는 여기는 솔직히 좀 생각보다 낮죠, 그죠? 대신에 볏짚 대비가 좀 높습니다. 볏짚이 카리를 많이 흡수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히어리 배치도 이렇게 높다. 그다음 칼슘, 스케죠, 그죠? 코토는 마그네슘, Mg고 이거는 스케는 칼슘입니다. 이걸 보니까 칼슘은 돈분액 비해서 2.75 굉장히 높은 겁니다. 볏짚 퇴비도 역시 칼슘이 많습니다. 그죠? 딱딱한 부분이 여러분들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혈액 비치는 1.95로 좀 낮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이 데이터는 농업과학기술농가원 농촌진흥청 그 첫 번째 기관이죠. 그죠? 연구기관. 여기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결국은 카리는 배치하고 혈액 배치가 높고 질소 함량 보면은 최종 유박에서 5% 이상, 혈액 배치가 3.5 정도로 높더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녹비 작물을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녹비 작물을 뭘 한다? 풋그름 작물이라고 한다 했죠? 그러면 유기물을 토양에 시용하면 NPK 양분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미생물 활동을 증진시킨다. 요게 헤어리 배치입니다. 헤어리,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한 이런 뜻이죠. 컬리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아카시아 우리가 보면 어릴 때 잎이 요렇게 났고 오늘은 누가 업어주고 누가 책가방 들어줄 것인가 개똥이가 미숙이가 상석이가 뭐 경숙이가 경미가 그다음 미숙이가 경미가 걸렸네요. 경미가 오늘 책가방 들어줘야 되는데 아카시아 잎을 옛날에 이렇게 하나씩 따가면서 우리들 학교 갔다 오면서 누가 오늘은 책가방을 들어줄 것인가 이런 장난도 치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듯이 이 잎이 그 마주보고 나지 않습니다. 어긋날 어긋남이 소리 나죠. 하나씩 떼가며 하는데 요걸 잘 보세요. 요것도 지금 호생하고 있어요. 어긋나 있는데 어쨌든 이 헤레베치 꽃이 보라색으로 아주 예쁘게 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토양 수분도 조절하고 토양을 개량하고 비옥도도 또 높여주는 효과.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혈이 배치 자원형 같은 경우는 공중에 있는 이 N2 질소가 몇 프로다? 공기 중에 78%고
산소가 O2가 21%, 그 다음에 CO2가 0.04%, 그 다음에 메탄이라든지 다양한 있겠죠, 그죠? 있는데 이 질소를 토양 속에 이 뿌리에 있는 근류기운 뿌리혹, 소위 라이조비움 이 애가 고정을 해서 그러니까 질소 비료를 안 줘도 이렇게 자라갈 수 있게 한다, 그죠? 이게 공중 질소를 고정한다. 그 다음에 화학 비료 및 제초제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근데 솔직히 화학 비료는 절감하지만 제초제를 절감한다 이 말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기물을 시용한다고 해서 단순히 잡초 종자가 줄어들거나 발화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멀칭 효과, MULCHING, 멀칭, 소위 피복이라고 커버링, 어, 덮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땅이 있으면 여기다가 혈배지를 꽉 덮어 놓으면 어때요? 우리가 피복 효과로 인해서 빛이 이렇게 못 들어가니까 잡초 종자들은 거의가 광발화성 종자다, 그죠? 그래서 광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발화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가 발화를 안 되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밖의 자연 경관을 조성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 아주 멋집니다. 뷰티풀 시너리. 근데 혈리배치보다도 사실은 자원형 꽃이 사실은 더 예뻐요. 왜냐하면 이 혈리배치는 녹색이 거의 90%를 차지해버리고 이 보라색 꽃은 잘 또 이 눈에 좀 덜 띈다, 잘 안 띈다. 자원형은 핑크빛이죠. 이 핑크빛은 PINK입니까? C입니까? 여러분 사진을 찾아보세요. K겠죠? 핑크빛은 또 붉은색. 이것은 아주 눈에 잘 띄고 또 자원형의 특성은 이거하고 다르게 이 꽃은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잎은 아래쪽에 이렇게 분포를 하죠. 그러니까 더 예쁘게 잘 보이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 언제 봅니까? See you next time.